정비례와 반비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비례 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을 1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사탕이 나온다고 합시다. 사탕이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 넣으면은 사탕이 3개 나오고, 2개 넣으면 6개 나오고, 3개 넣으면 9개 나오고, 4개 넣으면 12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5개 넣으면 15개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시다. 자, 이럴 때 자, 동전은 여기서 2배, 3배, 4배, 5배가 됐죠. 사탕은 어떻게 됐죠? 사탕도 2배, 3배, 4배, 5배, 이런 식으로 늘어나죠. 일정한 배수만큼 이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겠죠? 이런 관계를 정비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정비례라고 하고, 자, 예를 들어, 자, 동전을 X라고 하고 사탕을 Y라고 했을 때 요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만 보고, 요 하나의 관계만 보고 식을 세우면 됩니다. 자, Y가 3이에요. 예를 들어, 자, Y가 3인데 X가 1이죠. 근데 같아지려면 3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아까 Y가 3에 Y는 Y 대신 3을 넣었었고 X 대신 1을 넣었으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 Y는 3X라는 이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3은 3 곱하기 1, 6은 3 곱하기 2, 9는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3배만큼 차이 나죠. 그래서 이 100원짜리 동전과 사탕이 나오는 것의 이 관계는 Y는 3X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정비례라고 했죠. 요런 관계가 정비례라고 했고요. 이거를 식으로 써보니까 요렇게 어떤 식으로 되느냐, Y는 어떤 수 A, X의 모양이면, 요런 모양이면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5X다. 마이너스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Y는 X의 마이너스 5배만큼씩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정비례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Y는 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면 아니겠죠. 예를 들어 X가 1이면 Y는 2가 될 거고, X가 2이면 Y는 3이 될 거고, X가 3이 되면 얘는 4가 될 거고요. 일정한 배수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죠. 그냥 더하기 1만큼씩만 늘어나는 겁니다.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것처럼 비례를 하려면 일정한 수만큼 곱해져서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뒤에 상수항이 붙게 되면은 정비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요러한 모양 Y는 AX의 꼴로 될 때 정비례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비례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이 그래프, 자, 간단하게 여기 했던 걸로 보죠. 자, 이렇게 X가 있고요, Y가 있어요. X가 1일 때 사탕은 3개, 그죠? 여기가 2일 때 여기는 6, 이런 식으로
3일 때 9 이런 식으로 됐죠. 아무것도 안 넣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동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라서 이렇게 밖에 그릴 수가 없지만, 동전이 아니라 이제 이게 이 동전이 자연수로만 가는 게 아니라 유리수의 범위까지 넓어진다고 하면 뭐 2분의 1도 있고 뭐 요 사이에 뭐 2분의 3도 있고 뭐 이런 식이겠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숫자들이 이제 무수하게 들어갈 수 있게 돼요. 물론 마이너스로도 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점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사이에 막 되게 많이 들어서겠죠. 이렇게 앞으로도 쭉 가고요. 물론 뒤로도 계속 이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점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서 이렇게 선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좀 삐뚤어졌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정비례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직선의 모양을 갖게 됩니다. 반비례 그래프를 그리면, 정비례에 마이너스가 들어간 걸 그리면, 예를 들어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것도 물론 y는 ax의 꼴이기 때문에 정비례가 되죠. 그러면 x에다가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x는 마이너스 1이 x가 1을 넣으면, 다시 할게요. x가 1이 되면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x에다가 2를 넣으면 y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0을 넣으면 0이 되고요. 자, 요렇게 몇 개만 만들어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비례 그래프는 이렇게도 그려지고 이렇게도 그려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더 기울어질 수도 있고 뭐 좀 더 이렇게 일어설 수도 있고요. 누울 수도 있고 일어설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인데, 모양은 이렇게 직선으로 쭉쭉 뻗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게 정비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이렇게 x와 y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5,1를 지나는 정비례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자, 정비례 그래프는 y는 ax 꼴이기 때문에 0,0은 무조건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0을 넣으면 0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떤 숫자 하나만 넣어서 점 하나만 찾아내면 여기서 이렇게 이어주고, 원점과 그 점 지나가는 걸 이어주어서 좌우로 연장만 해주면 그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그래프가 5,1을 지나게 되는데요. 5,1을 지나는 y는 ax의 모양에 이 그래프에서 a의 값을 구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y는 ax에다가 x자리에 5를 넣고 y자리에 1을 넣으면 돼요. 그럼 a 곱하기 x자리에 5를 넣고요, y자리에 1을 넣어요. 그러면 a는 어떻게 되죠? 5분의 1이 됩니다. 5분의 1이 되면서 이 그래프는 y는 5분의 1x라는 관계를 가진 정비례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비례 그래프의 성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은 있겠지만은, 자, 이렇게 x, y가 있고, 자, 정비례 관계 그래프는 y는 ax 꼴이겠죠. 물론 여기서 a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0이 되면 다 0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 이 그래프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0,0. 자, 이때 a가 0보다 큰 경우가 있고
a가 0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되면 a가 0보다 큰 경우는, 자, a가 0보다 크면 x가 만약에 양수예요. x가 양수고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가 양수라면 y도 양수겠죠? 그렇겠죠? 그럼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x좌표가 플러스로 찍히면 y좌표도 플러스에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점이 찍히게 돼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하면 x를 만약에 1이라고 합시다. x가 1이면 y는 a가 되죠. 근데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렇겠죠? 그 원점은 무조건 지나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이으면서 좌우로 확장을 해주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돼요.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은 경우를 먼저 볼게요.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역시 이것도 x가 만약에 1이라고 합시다. x가 1이요. x가 1이면 자, a는 0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x가 1이면 a가 0보다 작으면 y도 0보다 작겠죠. 물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y는 0보다 작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 점을 지나게 됩니다. 0,0 당연히 지나가고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그려주면 a는 0보다 작은 경우에 정비례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제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a가 0보다 크면 y는 ax꼴에서 a가 0보다 크면 무조건 얘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a가 0보다 작으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게 됩니다. 자, 이건 어떤 것을 넣어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례 그래프에서 a가 0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올라간다. 왼쪽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 오른쪽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해도 되고, 왼쪽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해도 되죠.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위로 많이 그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반비례 관계는 이렇게 보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사각형이 있어요. 사각형의 면적이 24 제곱센치라고 합시다. 이때 뭐 가로가 x고 세로가 y라고 해요. 자, 요런 직사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근데 이 x랑 y는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x가 1이다. x가 1이면 y가 얼마여야지 넓이 24를 채울 수 있을까요? y는 24여야 되겠죠. 이렇게 길쭉하게 사각형이 그려질 겁니다. 어쨌든 24제곱cm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x가 2가 되면 y는 12가 될 거고요. x가 3이 되면 8이 될 거고요. 자, x가 4가 되면 6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이해를 하셨죠? 자, 그때 요 x와 y와의 관계를 이제 여기서 보면 얘는 2배, 3배, 4배 이렇게 갔죠. 그죠? 이렇게 4배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친구는 2분의 1배로 줄어들고 이렇게는 3분의 1배 이렇게는 4분의 1배 이렇게 해서 얘는 줄어들어요. 얘는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고 얘는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어요. 요런 관계가 반비례 관계입니다. 정비례 관계는
하나가 늘어나면서 x가 늘어나면 y도 같이 늘어나는 게 정비례였고, 반비례는 x가 늘어나지만 y는 줄어드는 것을, 그것도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것을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자, 이것도 관계를, 이제 x와 y와의 관계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y가 24인데 x는 1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x를 24를 x로 나누면 y가 되지 않나요? x가 1이면 y는 24, x가 2이면 y는 12,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y는 x분의 24라고 적을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반비례 관계에 놓이면 y는 x분의 a다,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정비례는 y는 ax였고요. y는 x분의 a라는 것은 반비례가 됩니다. 자, 요럴 때 반비례하는 관계는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고, 이것도 반비례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분의 2다. 이것도 역시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 y는 x분의 1 더하기 1이다. 아까 정비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렇게 상수항이 들어가게 되면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더하기 1이 생기면서. 곱하기와 나누기와의 관계로 형성된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만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든 늘어나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y는 x분의 a라는 게 일반적인 모양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반비례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여기서 나타낸 것처럼 그냥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x, y. 자, 좀 이렇게 그려야겠네요. x는 1일 때 24, 2일 때 12, 3일 때 8, 4일 때 6,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자, 이게 계속 늘어나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것도 역시 점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하지만 x축과 절대 이건 만나지 않고요. y축과도 만나지 않아요. 자, 이게 마이너스 범위까지 확장이 되면 이런 식으로 또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져요. 이거는 x의 범위가 지금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것처럼, x는 이 변의 길이가 마이너스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반비례 관계는 이 그래프가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고요. 근데 보통은 반비례 관계에서 이 x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고 보통 전체 숫자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까지 확장을 하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반비례 관계이고 이게 반비례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를 하셨죠? 자, 정비례 그래프의 성질도 봤던 것처럼 반비례 그래프의 성질도 볼게요. 자, 이렇게 x, y, 이 반비례 그래프는 y는 x분의 a의 모양이라고 했죠. 여기서 물론 a도 0이 되면 안 됩니다. 의미가 없으니까요. 자, 이때 자, x가 만약에 1입니다. 자,
1이에요. x가 1이면 a는, 이걸 안 적었네요. a는 0보다 큰 거고요. 여기는 a는 0보다 작은 경우예요. a가 0보다 크다면 x가 1일 때 a는 y의 플러스 자리에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어디를 지날 겁니다. 근데 전에 그려봤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마이너스 a겠죠. 그죠? 그래서 또 여기 어디를 지날 겁니다.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x가 1일 때, x가 1이면 a가 0보다 작기 때문에 a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고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x가 마이너스 1이면 a는 0보다 작으니까 a는 플러스로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게 될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비례 그래프도 a가 0보다 클 경우에는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고 a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똑같죠. 정비례 그래프도 이렇게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갔고 2, 4분면과 4, 4분면을 이렇게 지나갔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정비례 그래프와 반비례 그래프는 A의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 1, 4분면, 3, 4분면이냐, 2, 4분면, 4, 4분면이냐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여기 직사각형 ABCD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점 P는 변 BC 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 선분 BP의 길이를 X라고 하고요. X 센티미터. 그 다음에 삼각형 ABP의 넓이를 Y 제곱 센티미터라고 합니다. 이때 X와 Y와의 관계식을 먼저 구하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선분 BP의 길이를 이 면적이 정해졌을 때 선분 BP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X와 Y와의 관계식을 구해보자고요.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을 하죠. 자, 그럼 넓이 Y는 밑변 X 곱하기 높이 6cm가 되겠죠. 6cm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하면 3x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래서 그러므로 x와 y와의 관계식은 y는 3x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넓이가 24제곱센티미터다. 삼각형 24제곱센티미터다 라고 했을 때 선분 BP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자, 이거는 삼각형 넓이가 24가 됐다는 건 Y가 24라는 얘기죠. 그럼 이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빼주면 됩니다. 자, Y는 24는 3X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 그대로 갖다 적으면요.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은, 자, x는 좌로 가고 옮길게요. 나머지는 우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선분 BP의 길이는 8cm가 돼요. 넓이가 24일 때. 자, 다음 문제로 이제 여기서 이러한 반비례 관계를 가진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랬을 때 x와 y의 이 점이 지금 2,6을 지나는 점을 지나고요. 이 그래프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C를 지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때 x와 y와의 관계식을 일단 구해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관계식을 구하려면, 자,
이 반비례의 관계 그래프는 y는 x분의 a의 꼴이겠죠. 자, 이때 2,6을 지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2,6을 넣어주는 겁니다. 6은 2분의 a가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양변에 2를 곱해주면 a는 12가 나옵니다. 그죠? a가 12가 나오면 결론은 y와 x와의 관계식은 x분의 12, 요 관계식을 그래프로 그린 게 이 그래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x가 4일 때 c의 값을 구하는 게 있어요. 자, c의 값을 구하려면 4, c를 지나는 거니까 y에다가 c를 넣고 c는 x에다가 4를 넣고 12는 그대로 오고 하면 얼마죠? 3입니다. 그러므로 c는 3이 됩니다. 이렇게. 자,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죠. 요런 일반적인 식의 모양을 알고 있고 지나는 점 하나만 알면 이렇게 간단하게 많은 것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